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In the previous videos, I already mentioned that there are 10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you will have in the OPIC test. 여러분들이 OPIC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이 총 10가지가 된다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Today, I'm gonna talk about question type 3 out of 10. 오늘은 그들 10가지 문제 유형들 중에서 세 번째 문제 유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question type is more important than the ones, type 1 and 2 to be exact, where you're asked to describe something or someone and their activities or routine using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나 루틴을 설명하는 문제 유형 1번과 2번보다 오늘 다루게 될 문제 유형 3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dive in. 기출문제를 이용한 오픽 문제 유형 바로 알기.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유형 3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문제 유형이 붙어있는 이 번호는 문제 번호가 아닙니다. 오픽에는 총 10가지의 문제 유형이 등장하는데 그 문제 유형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임의대로 붙여놓은 숫자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오픽 문제 유형 3번이 15문제 중에 몇 번에 출제되는지 이것을 알아야겠죠? 오픽 난이도에서 어떤 단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공식이 각기 다른데요. 먼저 3, 4단계일 때 적용되는 공식이 있고 5, 6단계일 때 적용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출제 공식은 100%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시험 준비를 하시거나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시험장에서 다음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어서 보다 높은 등급을 받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제 공식과 관련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3, 4단계일 때 오픽 문제 유형 3번이 몇 번에 위치하는지 볼까요? 4번, 7번, 9번 이렇게 3개가 출제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5, 6단계일 때 역시 4번, 6번 여기는 살짝 차이가 있네요. 9번은 동일하네요. 5, 6단계일 때도 역시 오픽 문제 유형 3번이 3개가 출제가 되니까 문제가 일치하는 것도 있고 좀 다른 곳이 있지만 난이도 3, 4단계일 때, 5, 6단계일 때 공통적으로 문제 유형 3번은 총 3개가 출제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오픽 문제 유형 3번이 어떤 다른 문제들과 어울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먼저 1, 2, 3이라는 콤보에서 마지막 문제로 여기도 그렇죠? 여기는 다르네요. 1, 3, 4라는 게 있네요. 여기에서는 가운데 5, 6단계일 때도 1, 2, 3에서 마지막 문제 1, 3, 4가 여기는 두 세트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두 번째 문제로 3번 유형이 등장을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픽 문제 유형 3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픽 문제 유형 3번은 과거 시제로, 여기 차이가 있군요. 최초 혹은 최근의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 1번과 2번은 현재 시제로 장소나 종류 묘사 혹은 활동이나 루틴 단계를 묘사하는 유형이었다면 3번은 과거 시제로 시제가 바뀌었다는 그럴 수밖에 없죠. 경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픽 서베이, 즉 배경 설문조사에서 영역별로 가장 대표적인 주제 5가지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 유형 3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 말고 독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덜 나오는 게 가족과 함께 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저는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하시도록 주로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공원 가기, 음악 감상, 조깅, 국내 여행 누구나 선택하는 굉장히 흔한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Problems often happen in homes. Unfinished projects, plumbing issues, etc. Discuss some of the issues that have occurred in your home. 네, 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Unfinished projects, 뭔가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된 경우, plumbing issues, 화장실이나 싱크대가 막힌 경우, 이건 말고도 다양한 문제들이 집 안팎에서 벌어집니다. 이들 중에서 몇 가지를, 어떤 몇 가지 have occurred in your home, 집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두세 가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오픽 문제 유형 3번에서 최근에
집에서 발생했던 문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란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Describe your experience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park. In detail, explain which park you went to, what you did while there, and who went there with you. What went on during your visit. 네, 최근에 공원에 갔던 경험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 갔고 무엇을 했고 누가 동행했는지 공원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확실히 문제 유형 1번과 2번에 비해서 문제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3번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접하셨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자, 3번 유형은 최근 경험이나 최초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자, 일단은 최근 경험인지 최초 경험이지만 문제 속에 있는 키워드로 잡아내고 나머지는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줬잖아요. 어디 갔냐, 뭐 했냐, 누구랑 갔냐. 결국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디를 갔어, 누구하고, 왜, 뭐를 타고 갔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어. 자, 육하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 경험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문제의 길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문제 내용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구성하시면 답변의 줄거리를 잡기도 편하고 내용을 이어가기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Explain when you initially gained an interest in music. What types of music did you initially enjoy? Trace and discuss your musical interest from childhood until now. 음악 감상에 대한 3번 유형이군요. When you initially gained an interest in music. 키워드는 요 initially. 네, 최근이 아니라 최초에 음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때를 떠올려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What types of music did you initially enjoy? 처음에 어떤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나서 trace and discuss.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후반부에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Trace and discuss your musical interest from childhood until now.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좋아했던 걸 지금도 그대로 좋아하고 있는지.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9번 유형. 오픽 난이도 5, 6단계일 때 14번에 출제되는 9번 유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참고해 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9번 유형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언제쯤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지? 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음악을 어떻게 감상하고 콘서트를 어떻게 다녔지? 특정한 그룹이나 가수의 팬이 됐었나?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답변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번 유형은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줄거리를 만드는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When did you initially become interested in jogging? Did someone or something in particular get you interested in jogging? Is there anything that you need to do in preparation to start jogging? Explain how your jogging style has changed or developed through the years. 문제가 굉장히 기네요. 여기도 핵심어는 역시 initially가 되겠죠. When did you initially become interested in jogging?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조깅이네요.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 특별히 당신으로 하여금 조깅에 관심을 갖도록 했나요? 어떤 계기가 있냐라는 것이죠. Is there anything that you need to do in preparation to start jogging? 당시에 조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던 것들이 있나요? Explain how your jogging style has changed. 이것도 중요합니다. Or developed through the years. 역시 이 부분도 9번 유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4번에 출제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조깅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살이 쪘었나요? 아니면 몸이 건강하지 않았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어땠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깅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의 변화가 있는지 전에보다 나아졌는지 살은 빠졌는지 방법은 조금 바뀌었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역시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기에도 문제의 길이가 길고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길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유형을 알았으니까 이런 키워드만 잘 들으시면 나머지는 아주 자세하게 듣지 않아도 조깅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관심 갖게 됐냐고 그 얘기 육하원칙으로 풀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준비하게 되니까 질문 청취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Reflect upon some of the trips that you went on during your younger years. Explain where you went, who went on the trips with you, and the things that you saw while on the trip. 네, 국내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reflect upon,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당신이 어렸을 때 갔었던 여행 중 일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Explain where you went, 어디를 갔고, 누구랑 갔고, 그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봤는지, 결국 이것도 최초 경험에 해당이 되겠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고 뭘 봤고 그래서 어땠는지 역시 과거 시를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답변을 구성하면 짜임새 있는 답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답변, 그리고 오픽 등급을 올리는 답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픽 문제 유형 3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채점자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육하원칙에 근거한 다양한 정보들을 설명하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기출문제들을 원어민의 음성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문제 청취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오늘의 기출문제들에 대한 원어민의 음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t's all for today.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in your preparation for the test.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leave them right bel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